안녕하세요, 오승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스승님이라고 그렇게까지 또,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매매는 좀 어떠세요? 2021년 한 연말부터 해갖고 조금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각종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겪었는데, 근래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대금이 줄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거래하는 비중도 좀 줄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른 면이라고 하면은 종목 수를 훨씬 더 압축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죠. 정확하게 감히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웃돈을 주고 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열된 시장이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가를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저점의 매수를 해야 하는 그래야 수익이 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이 근래에 저번 주 뭐 이럴 때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의 6조 뭐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는 이제 비중이 많이 좀 작아지죠. 선택할 수 있는 종목도 좀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버는 것보다는 이제 지키는 게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치 투자라고 하죠.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의 어떤 기다리는 그 과정이 주가의 조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지치지 않았나.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에만 더 몰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 하죠. 전쟁 테마. 뭐 유가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식량, 뭐 각종 원자재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큰 시세를 주기는 했지만 또 리스크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탐욕을 부린다든가 하면은 또 고점에 또 주식을 또 물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가 이제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 네네네. 이제 기법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 너무 흔쾌히 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종가 매매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PD님께서 종가 매매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제안을 해주셨을 때 난감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종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아침에는 일을 하고 예. 이제 짬 날 때마다 MTS나 이제 HTS 네. 같은 걸 몰래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스캘핑은 힘들고 네, 맞습니다. 뭐 네. 스윙 아니면 이제 종가 매매 이렇게 장 마치기 전에 좋아 네. 보이는 거 사서 다음날 이제 파는 이런 형태의 매매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은. 제2의 월급을 그래서 한번 뭐 저 역시도 뭐 근래 이제 종목 예시도 많이 없긴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종가 매매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했었을 때 그때의 어떤 경험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일단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가 매매라고 하면 그냥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초가에 파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종가 매매는요. 종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가 무렵이죠. 장 종료 직전에 종목을 매수해서 다음날 시가 갭상승이나 아니면은 장 초반 시세를 노리는 매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 매매를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종가 매매를 배우고 또 나름의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날 때 이제 MTS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는
그렇게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갭이 많이 뜨니까 부담스럽죠. 따라잡기가.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 있는 테마들도 자주 나오고 테마가 강세장인 거예요, 시장이. 그런데 이게 자꾸 내가 이거 스캘핑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종목을 홀딩해 갖고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인데, 근데 그런 걸 좀 느끼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 이제 종목을 홀딩해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종목을 홀딩해서 다음날 파는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매 회전율이 좀 올라갔는데, 제가 하는 종가 매매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빨리 손절을 합니다. 네, 내일 이제 조정을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자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시간의 단일가까지 보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절은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종가 매매의 매매 시간은요,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스승님한테 주식을 배울 때, 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스캘퍼와 데이 트레이더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분야는 내가 오늘 오전에 사갖고 오늘 끝까지 한번 이 종목을 보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매매는 아니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이 종목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이제 조금 이제 비교적 경험이 많고 잘하는 트레이더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장 마감까지. 그죠. 윗꼬리가 쭉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말씀하신 게 이제 그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테마주들이 한 9시 40분, 50분, 뭐 정말 길면은 한 10시 정도 되면은 보통의 주식들은 거기서 이제 오늘 당일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합니다. 가격 조정, 뭐 시간 조정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돌리겠죠. 그럼 이제 보통은 그 이후에 이제 시간대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그 시간대까지 매매를 보통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전 한 9시 50분, 10시 안에 보통은 매매를 끝냅니다. 네, 오전에 수익이 났든 안 났든,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하니까 대부분 오전에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아침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딱 보이면은 여기서 이제 돈을 벌 기회를 못 잡으면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좀 발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몰리는 곳에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네. 수익을 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린 채로 음봉이 나거나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 마감할 때 동시호가 거래 시간이 있죠.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당일 종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죠. 보통은 여기까지라고 보시죠. 생각을 하시죠. 이제 주식 시장 입문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여기가 이제 오늘 장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가 있냐면요. 그 이후에 일단 첫 번째는 15시 40분부터 이제 16시까지 진행되는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오늘 종가이죠.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당일 종가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16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를 하는 걸 합니다. 여기가 네. 중요한가 보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제 이게 왜 좀 아이러니하냐면은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규 시간에 이제 거래를 못한 사람들이 이제 거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요 매매 시간이 이제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정규 거래 시간 대비해 갖고는 거래 대금이 작죠, 엄청. 그죠? 근데 다음날 시초가를 결정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등락폭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크지 않지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재료가 나온다든가 하면은 상한가를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적은 거래 대금으로 높은 등락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날 시초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요거랑 같이 한번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초가의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이제 원리죠.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후 시간의 거래죠.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진행되는 여기 거래에서요.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에 사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런 수요가 이제 많으면. 그리고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는 이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은 다음날 장전 시간의 거래죠. 08시 30분부터 08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여기서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러면은 시초가가 갭상승해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3시 반에 장이 맞췄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어지고 모르는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15시 30분까지 이제 정규 시장이죠. 정규 시장 끝나고 나서 과연 이제 정규 시장 이제 정규 거래 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재료가 이제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올빼미 공시,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삼자 배정 유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뭐 호재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아니면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좋은 이슈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회사들이 좀 안 좋은 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또 있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가 매매 관련해 갖고 이게 장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장점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인들 오전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바쁩니다. 예, 업무도 봐야 하고 뭐 회의도 해야 하고 대부분 이제 오전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그나마 매매하기에 비교적 편한 시간대와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종가 매매를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원칙 하나가 이제 저는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매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수 있는 MTS를 볼 수 있는 시간대만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식을 홀딩하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났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났는데 지금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어쩌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면은 뭐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는 저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떨어질 경우에 일단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을 보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나오네요. 네. 손절을 하지 않은 채로 예. 다른 종목을 사는 네. 거죠, 저는.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단기 트레이더한테는 리스크니까 일단 비우는 겁니다. 일단 비우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주가 흐름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저는 이미 그 종목을 이제 어제 홀딩해온 종목 때문에 이제 예수금이 묶여 있는데 다른 종목 매매를 못 하잖아요.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그렇죠. 투자를 이제 해야 하는데 매일 그런 아침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태양이 뜨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단기 트레이드의 숙명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손절을 하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네. 그 원칙을 지키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예. 이제 저도 방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그 네. 습관을 또 못 버리고 또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을 산다는 또 선택지를 가져갔는데 오승자님 아, 네, 네, 역시나 네. 네. 손절을 하고 또 네. 새로운 태양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빨리 자를수록 좀 홀가분해져요. 네, 빨리 자를수록.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니까요. 손실이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손실 많이 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그렇지만은 당일날 이제 조정을 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다른 매매를 못 하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인드가. 네. 손절은요, 뭐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 도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도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이제 주식을 보통 이제 손절이 잘 안 될 때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만의 어떤 매매 방식이나 패턴들이 대부분 있죠. 그걸 이제 기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버 비중을 싫게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저 역시도 오버 비중을 싫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손절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크게 한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제 시장 경험이 이제 저보다도 조금 더 적으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에 이제 100%는 없다라고 많은 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100%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때 손절을 빨리 못 해가지고 크게 물리거나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아들도 있고 하니까 생겼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아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매매를 하기 전에 할 때, 뭐 밤이나 복귀를 할 때나, 그러니까 이제 안 자르면 죽는다는 거죠. 내가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다. 내 아니란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는 판단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빨리 인정을 하면은 다음 기회가 있죠. 그런데 뭐 빨리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고집을 부리면은 그 과신으로 해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사례도 있고. 네, 정답이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막 예스라고 외칠 때 나는 노라고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요. 또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에 정답이 없어요. 해보면 해볼수록 참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스타일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소액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중장기 매매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저한테는 크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회의도 있고 업무가 바쁜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이 시간대가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제 지인들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제가 항목별로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확률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준이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이제 일단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은 시장 인기주나 이제 시장 인기 테마 중에서 이제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오늘 갖고 내일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이 주식을 홀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종가 매매 선정 기준에서 네,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재료가 살아 있다고 이제 판단된 종목이나 테마가 조정이 잘 돼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에도 종가 베팅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료죠. 당연히 이제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해야 할 명분이 아주 작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죠.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가 참 그런 게 이게 수학이나 이제 산수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얼마 이상 이렇게 또 볼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 네. 거래 대금이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이죠. 네. 뭐 아무래도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야겠네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예시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눈에 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도 차트를 보죠. 차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차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물대를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이게 심리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고점과의 이격이 좁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좀 선호합니다. 네, 정고점과의 이격이 좁다는 건 네, 주가와 주가 사이의 이격. 주가와 네. 주가 사이. 네. 그리고 요거는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캔들 모양이 장대 양봉이거나 아니면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린 양봉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윗꼬리가 저는 짧을수록 좀 좋아합니다. 누르는 힘이 네. 적다라는 판단인가요? 네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매매한, 그러니까 오늘 캔들 안에서도 물린 사람이 적은 걸 좋아해요. 성향이. 덜 물려야 오를 예. 때 쉽게 오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정고점과의 이격이 좁다라는 말씀도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네, 물린 사람이 적어야. 덜 해야 가격 방해가 많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힘으로도 힘을 조금 덜 써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죠, 심리. 뭐 이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매수세가 막 몰리면은요,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내 본전이 오면 사람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팔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들겠지만은 이게 너무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막 너무 강한 거래 대금에 막 확 올라와 버리면 나 수익이야 하면서 이제 또 이제부터 나 수익인데 하면서 이제 좀 지켜보겠죠,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네. 들어서 한 1년 기다렸던 사람이 네. 지금 자리 오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지겹죠. 네. 지긋지긋한 걸 이제 털 수 있는데 네. 그때 매물 출회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장기간 네.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은 특히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보통은 그때 파시죠. 왜냐하면 그 주식에 질렸으니까. 근데 그때 팔면은 그때부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전국 공통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입니다. 아까 이제 정고점과의 이격이 좁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이제 저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이제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고점을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물대가 얕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탈 사람은 물 타고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많이 떠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매물대가 좀 얕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의 흐름이 보면 네, 쭉 올랐다가 네. 떨어지면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L자 형태를 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하단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얕아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럼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